네, 영상 또 한번 찍어보겠는데 일하기가 너무너무 싫으네요, 오늘따라. 이번 주제는 응답하라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저의 거부감입니다. 뭐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88 한때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그래서 그 시절에 옛날에 레트로한 감성, 옛날의 추억, 옛날의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아마 좋아하셨을 텐데 그 드라마 보고 기분 나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분 나쁜 사람들은 크게 두 유형 같아요. 하나는 그 옛날 1997이나 1988에는 잘 나갔었지만 지금은 몰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드라마 보면 옛날엔 내가 저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몰락했네? 그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겠고, 거꾸로 지금은 잘 나가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굳이 그 드라마가 옛날에 본인의 힘들었던 과거를 반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해당돼요. 그래서 그 응답하라 1997, 뭐 응답하라 1988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보다가 때리셨어요. 근데 참고로 이건 절대 그 드라마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상황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대학 때 사고 당하면서 그 뒤에 10여 년을 그냥 날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10여 년에 대해서는 기억하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인생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잊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기억들이 계속 저를 따라다녀요. 어떤 식으로 따라다니냐면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어떤 노래가 나와요, 예컨대. 그럼 사람들이 무슨 가수의 무슨 노래 그거 너무 좋지 않았냐? 뭐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거 히트치던 당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사고 당하고 10여 년간 사회에서 완전히 등 돌리고 어떻게든지 한번 몸이 나아 보겠다고 별짓 다 하고 다닐 때 전혀 노래, 드라마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어요.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노래가 히트를 쳤고 어떤 드라마가 인기였고 어떤 영화가 괜찮았나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나와버리면 저는 바보가 돼버려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는 그 시절에 뭘 했나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그 시절을 떠올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살인마 누구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그때 진짜 무서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살인마가 존재했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몰라요. 왜? 그 시절에 저는 그냥 시골의 어느 저기 버려진 마을에서 내 한 몸 낫겠다고 별 발악을 다 하고 있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리 그 시절을 떠올리기 싫어해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어울리고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사람들이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시절을 또 떠올리게 되고 그럼 그때마다 저는 너무 괴로워서 그날은 술도 못 먹지만 소주 먹고 자고 이래요. 그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일 더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가 몸이 얼추 좀 좋아졌는데 완전히 좋아지진 않고 저처럼 그냥 약간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때 그 제가 있던 요양원 근처 어떤 마을에 이장인가 뭐 면장인가 하는 사람 집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그 사람이 되게 그때 돈으로도 되게 짜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5명이었나 4명이었나 그런데 다 합쳐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다 합쳐가지고 한 사람당 10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돈이라도 벌어야지. 갔는데 그 이장이 집이 큰데 한쪽 마당 저편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이장은 딴 데 또 일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아가씨가 갑자기 부시시한 자다깬 얼굴로 나타나더니 우리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뭔 일인가 보니까 그 이장 딸내미인데 자기가 집에서 자는데 저희가 쓰레기 치우는 게 시끄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쓰레기 치우라고 그랬다. 우리는 그래서 그냥 돈 받고 이걸 치우는 사람일 뿐이고 쓰레기 치우다 보면 소리는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아가씨 가만 눈치를 보니까 그 인근에 무슨 대학을 다닌다는데 자기는 여대생이고 우리는 그냥 인간 쓰레기다. 이런 식의 발언을 막 하더라고요. 여대생이라고 목에 힘주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고대 나왔잖아요.
대학을 절대 네임밸류로 제가 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차별할 생각은 없지만 고대에 비하면 그 대학은 사회적 네임밸류가 떨어져도 한창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나 그래도 고대 나온 사람이야 이 말이 목구멍까지 나오는데 차마 하질 못했어요. 왜? 당시 제 상황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근데 좀 이따 그 이장인가 하는 사람이 어딘가서 왔어요. 그럼 이제 이장이 딸내미를 다독거려서 들여보낼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당신들 자기 딸한테 욕했냐고. 그래서 우린 욕한 적 없거든요. 욕 안 했다고. 당신 딸이 우리한테 욕했다고. 근데 이장이 우리도 욕을 했다고 그러면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집한테 욕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경찰 안 부를 테니까 여기서 자기가 참아줄 테니까 돈 받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저희는 일을 했는데 일당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일당 안 주려고 그렇게 이제 저희를 몰아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일당 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당신들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른다고. 경찰 부르면 너희들 욕하고 이런 걸로 너희들이 잡혀간다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저쪽 구석에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 손녀딸 데리고 마실 나왔던 할머니가. 그러더니 할머니가 자기가 웬만하면 끼어들지 않겠는데 저 사람들 욕한 적 없다고. 당신 딸만 욕을 했다고. 그래서 끼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쯤에는 마을 사람들도 뭔 일인가 하고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장이 가오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 딸내미만 편들고 우리한테 일당 안 주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돈을 바닥에다 그냥 뿌리더라고. 10만 원 가져가라고. 진짜 기분 나빴지만 어떡해요. 주워 가지고 왔지. 그거라도 벌어야 되니까. 그 시절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절을 떠올리기 싫은데 그래서 뭐 응답하라 1988 그런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는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도 가끔 어떤 분들이 사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좀 그런 질문에는 좀 까칠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는 저는 떠올리기 싫었기 때문에. 그 사고만 없었다면 저는 절대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인생을 완전히 몰락시킨 사고라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까칠하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까칠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몇 년 뒤에 꽤나 시간이 지나고 노무사가 된 다음에 그 마을 인근을 지나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이 하도 더럽기도 하고 지금은 그래도 노무사가 됐기 때문에 한번 그 이장 집을 가봤더니 이장은 이사가고 없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를 또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마을 슈퍼에서 브라보콘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인사를 했는데 할머니는 저를 기억을 못해요. 오래전 일이고 자기한테 별거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그 할머니가 데리고 있던 꼬마, 그 마실 나올 때 데리고 온 꼬마 손녀가 그때는 꽤 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그 꼬마가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한다고 할머니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처 일단 달라고. 그런 다음에 제가 그 인근에서 볼일을 보고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 격리 직원을 하나 뽑는다고. 근데 제 생각에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옳은 소리 해줄 정도의 할머니를 뒀으면 그 손녀도 굉장히 정의로울 것 같고 생각이 바를 것 같고 그래서 그 손녀를 제가 추천했어요. 그 사장님한테. 잘은 모르는데 어떤 여고 나온 애가 있는데 나는 걔를 추천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저를 좋게 봤는지 한번 면접이나 보자고.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연락해서 그 손녀 나오게 하라고. 그래서 면접 보고 사장이 마음에 들어해서 그 손녀를 뽑았어요. 그래서 손녀가 오랫동안 그 사장 밑에서 격리로 일 잘했고 그러다가 결혼했고 지금은 애 낳고 잘 살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영상은 제 푸념 비슷한 건데 응답하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드라마를 어제도 누가 얘기하면서 참 재밌었다 얘기를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과거가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 그것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